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업무실적 정치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 일정대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성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강선 마케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박강순 주무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농업정책과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팀, 마케팅팀, 농촌개발팀, 농지관리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성군 농업정책과장을 포함한 총 25명이 안성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조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달라진 농정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공간 계획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한 식품 유통 시장의 다각화를 위하여 농산물 온택트 마케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민 기본소득 지급, 공익형 직불제 사업, 외국인 계절 근로제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완화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비는 116억 3,4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자 19,479명 중 86%인 16,756명이 신청하였고 미신청 사유는 농지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격 상실자, 농해소득 초과자, 전출자 등의 미신청 사유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 하나로마트 가맹점 허용은 경기도에 저희가 지속 건의하였으나 2023년까지 현행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30일 하반기 6개월분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부정수급자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조 안성맞춤 푸드플랜 시행입니다. 푸드플랜은 시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 및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시민과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푸드플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공공급식 추진 및 식생활 개선 교육도 확대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함께 공공급식 영역에 필요한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축 확대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화 품목에 적합한 저온저장 시설을 구축하여 품질 저하 방지 및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대덕면 저온저장고 시설 보완 및 일중면 예냉시설, 미양면 양파 보관시설 설치 등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고산면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조 안성 농산물 확대 생산 및 유통 다각화 추진입니다. 안성 농산물의 유통 경로의 다각화를 통해 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로컬푸드 매장 5개소, 직거래장터 3개소, 온라인 마켓 3개소 등에서 농특산물 판매 활동을 추진하여 70억 4천만 원을 매출을 실적을 거두었으며 아울러 직매장 운영 내실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안성 인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10월 신규 개설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패턴 등의 변화로 온라인 마켓 및 배달앱 등의 농산물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안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안성 농특산물 온택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특색 사업으로 1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안성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안성 맞춤 마켓 라이브 커머스를 실시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을 확대하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파스타 온라인 쇼핑몰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협약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농식품부 2022년 농촌 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5년간 국비 224억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조 외국인 계절 근로제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일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계절 근로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올 상반기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MOU를 체결하였고 9월에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MOU 체결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공익직불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및 식품 안정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 7,8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1,000평방미터 이상 1만 5,000평방미터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 직불금은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익직불제 신청 현황은 면적 직불금이 65%, 소농 직불금이 35%이며 전체 9,600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의무사항 이행 점검 및 부적격자 선별을 마치면 지급 금액을 확정하여 11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유형, 무형자원을 활용한 특산 자원을 육성하고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공공급식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가공상품 개발 등을 통해 농업인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5월에 신활력 플러스 기본 및 시행계획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7월에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효섭 위원님.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 쌀 좀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저희 쌀 많이 쓰고 있나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입점이 좀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 골프장들 이런 뭐 수요 조사는 좀 할 수 있죠. 가서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쓰는지 뭐 이런 거는 좀 한번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쌀도 마찬가지고 골프장에서 뭐가 일단 들어가는지 들어가고 지금 뭐 그런 뭐 것들은 조금 그 파악은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그게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이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 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관내 하여튼 뭐 그 관련된 이제 있는 뭐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뭐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기업체에서도 우리 쌀 안 쓰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쌀 안 쓰면 그게 왜 안 쓰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그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사부터 좀 예. 우리 농업 정책과에서 좀 그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일단 고3 호수에 SK에서 방류수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농업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요. 지금 그 물이 왜 반도체가 이렇게 물을 많이 쓰냐? 그 이유는 각 공정마다 뭐 거의 뭐 독가스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걸로 세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물을 가지고 그걸 중화시키고 하는 각 공정마다 이 쓰이는 게 다 그거를 세척해내고 중화시키는 과정 속에 물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고3 호수에 딱 방류가 되잖아요. 그것도 정체돼 있는 물에. 그걸로 밑에 있는 우리 어디 들어가는지 아시죠? 거기 그다음 고3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그다음에 공도, 미양까지. 예? 전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니다. 예? 그래서 그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은 그 물로다가 농사 짓거 갖고 농산물 먹으라고 하면 먹겠느냐? 그랬더니 저는 안 먹는데 그걸 어떻게 먹니? 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농업 현실이 어떠느냐? 그 밑에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제 지어야만 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그 농산물 팔아먹긴 정말 힘들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SK에서 전량 다 그거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건 무슨 계약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농사 짓는 건 싹 다 그리다 SK에서 먹어야 돼요, 그거. 이런 것도 좀 대책을 좀 한번 세워보시고요. 이게 좀 답답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도 잘 몰라요. 예? 근데 그 물로 농사 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서 그 바깥에 소문이라도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안성 맞춤 농산물 먹겠어요? 저기 일죽 죽산 여기는 그물로 농사 안 졌습니다. 그래도 그 안성 맞춤 브랜드 거기 들어가 있으면요 안 사 먹습니다. 예? 이런 거 이제 농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도 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저희가 이제 농민 기본 소득을 소득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기 농가분들께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민 기본소득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요. 약 한 100억 원 가량 지급이 됐습니다. 거의 많이 됐네요, 그러면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에 한 16,000여 명, 그다음에 9월 달에 하반기에 17,000여 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많이 한 530여 명이 증가가 된 이유가 상반기에 이제 누락됐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추가로 접수돼서 하반기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책자에 보니까 저 기본소득도 이제 부정수급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부정수급 사례는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그 마을 단위부터 위원회가 설치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탈락됐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뭐 소득 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구제하실 분은 구제해 드리고 또 이제 원래 안 되실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이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이해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보니까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필리핀 세부하고 MOU를 계절 근로자 관련돼서 예, 예. 체결을 하셨는데 베트남하고는 저희 자매 도시하고는 그 전에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베트남에서 예. 오신 분들하고 좀 협의도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MOU 체결을 위한 그 실무적인 협의도 좀 거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된 뭐 협약서라든지 협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전달을 해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주십사 하고 저희 의견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에서 가부 의견은 안 왔는데 그날 이제 협의해야 했던 분위기로는 본인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도입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그분들이 임실군하고도 뭐 이렇게 협약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조건을 조금 저희보다 나은 조건을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조건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의견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얼마 전에 바우더이 축제 때 왔을 때 그 서로 의견 조율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예,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이제 몽골 쪽에서도 지금 의견이 오고 있고 이제 그 계절 근로제가 법으로 제정되면서 다양한 이제 저희 말고도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뭐 몽골 이런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에서 그 정부 관계자들, 지자체 관계자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탈자들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들어온 예, 예. 사람들이 이탈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조건은 무조건 지방 정부에서 보증을 서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베트남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보증을 쓰고 뭐 예치금도 뭐 준비해서 적립해놓고 그런 피해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쨌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브로커나 이런 걸 통해서는 못 들어오게 할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확실히 할 경우에만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농가에서 사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행정을 좀 취해서 자매 도시하고 같이 뭐 추진을 빨리 좀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초부터 좀 도입이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요. 예. 이게 이제 참여 농민들 있으실 거잖아요. 직거래 장터도 예, 예. 그렇고.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로컬 푸드 관련해서는 이제 일반 로컬 매장에 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새벽 시장에 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말 장터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한 150명에서 뭐 한 100여 명 정도 수준, 이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본인들이 어떤 룰에 의해서 그 회원은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규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계속 유동적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복 참여도 많으시고 100에서 150명 정도 이제 라고 그 뭐 매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새벽 시장, 뭐 주말 장터가 좀 규모가 작긴 한데요. 어쨌든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 로컬 푸드 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시장 마켓에 내놓으면 여러 가지 뭐 수수료 문제도 복잡하고 또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리스크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로컬 매장은 어쨌든 본인이 신선한 농산물을 선별해서 매장에 갖다가 놓으면은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 유통에서 그 손실될 수 있는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효과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농가 수익이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유통 경로를 밟아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보다 이런 로컬 푸드나 직거래 장터를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으로 더 높은지 혹시 이런 거 조사가 그런 부분은 이제 이게 로컬 매장 나오시는 분들이 물론 대규모 농가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소농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유통 시스템에 의해서 유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시장이라든지 뭐 로컬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소량으로 본인이 생산되는 대로 계속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농민들 편의적인 사항으로 봐서도 그렇고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죠. 대량으로 이렇게 대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로컬 매장이나 이런 데로 전적에 의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유통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유통을 주로 하는 거고 이제 로컬이나 이런 그 주말 장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규모는 작은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로 유통하기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보통 회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중소규모 농가들이 주 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규모 농가들은 아무래도 그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적인 유통 시스템으로 많이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소비자로서 그 하나로마트랑 같이 로컬 푸드 매장이 있을 경우에는 예. 자연스럽게 동선이 같은 공간에서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이 원활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로컬 푸드 매장만 따로 있는 경우는 일부러 찾아가서 그 농산물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약간 매출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로컬 매장을 이제 뭐 지역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는 그 대덕 농협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공도에 있는 거 두 개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특수한 마켓이죠. 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아니면은 스타필드에 이제 이점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특별히 어떻게 뭐 이렇다기보다는 어쨌든 농가들이 본인들이 생산한 것들을 그때그때 그냥 납품해서 뭐 양이 얼마가 됐건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히 어떤 매장이 어떻고 이거보다는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그 생산하는 농산물을 납품하기 쉬운 쪽으로 이렇게 납품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도 같은 경우에 로컬 푸드 매장만 따로 있는 거죠. 예, 매장이 따로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조금 좀 그 경영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그 비대면 쪽으로 전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거의 운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대덕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요번에 이제 인삼조합에서 하나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주고가 되고 휴게소 매장도 있지만은 거기는 조금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스타필드하고는 아니 이게 이제 농산물 판매를 증진시키자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손쉽게 가까이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좀 많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매장 그 농협 그 종합 쇼핑몰 같은 데서 뭐 일부 그런 그 코너를 마련한다거나 이랬을 때 소비자 접근성이 예, 맞습니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해서 저희가 예.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안성 인삼조합이라든지 대덕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필드점 이런 데는 이제 물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속도로 좀 특별한 케이스고 그런 데는 이제 뭐 쇼핑하러 왔다가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역균형 8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위한 농촌협약이요. 이게 603억 원 5년 사업이고 국비가 224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내용이 어쨌든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커뮤니티 센터, 돌봄센터 이런 거 조성하는데 대부분 들어가는 건가요? 사업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이제 정조환경 개선, 기초생활 거점 조성, 농촌 경제 활성화, 농촌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동북권역을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공모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동북권역 1축 축산 3중면 쪽에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통합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그 농촌 협약 사업 저희가 공모했던 사업 플러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격가지 사업까지 같이 해서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국가 공모 사업이었나요? 예, 농림축산부 공모 사업. 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이 예.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고 그 농촌 협약 위수탁 협약 이게 농촌공사랑 농림축산식품부랑 위수탁했다는 게 어떤 협약을 체결을 한 건가요? 요거는 그 농촌 협약 체결은 저희 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수탁 사업 요 협약 체결은 이제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농어촌 공사에 일정 부분 사업을 그 전문가 그룹이 그쪽에 위탁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갖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이게 사업이 26년까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그때 이제 하게 되는데 26년까지 이제 마무리 쳐야죠. 지금 그럼 확보된 예산이 얼마 내년도에는 얼마 이 들어가요? 사업은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교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예산 세부 내용은 저희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으로 좀 네, 말씀하게. 그 관련 자료를 그냥 이거 사업 관련 자료 좀 있으시면 예, 그럼 서면으로 저희가 예, 개괄 제출하도록 자료 하겠습니다.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위원님. 예, 농지 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농지 전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농지 전용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허락해주는 행위라고 보시면은 쉽게 좀 설명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 농지를 만약에 어느 부지 그 땅이 있을 때 논이 있을 때 논에 대한 일부를 아니면 전부를 예.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 이 얘기인가요? 그 농업 외의 용도로 다 쓰는 용도죠. 농지 전용을 하고 일부 남은 토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농지를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불법에 해당이 되겠죠. 불법이겠죠? 예. 그런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적발도 되고 이제 민원도 많이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예. 한 해 정도에 어느 정도 민원이 그런 게 발생됩니까? 그 세부 내용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농지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그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 위임이 돼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연간 대략적으로 보면 한 50건 내외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건 정도. 예, 예. 그 읍면동에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다고요? 예, 예.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 예, 예. 관리를. 예, 예. 이해됐고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최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한번 올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인 그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사실 안성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안성에서 저희가 안성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용인 인근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농업 정책과에서는 상당히 이거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셔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게
가장 1차적인 피해는 어업계가 피해는 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는 고3 주민이겠죠. 근데 마지막에 최종적인 피해자는 안성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농수산물에 관련되신 분들이 저는 가장 큰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이제 방류수가 좀 얼마 전에 사실은 저희 반도체 관련된 분하고 이 오래되신 분하고 저희가 좀 간담회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끼리. 근데 그분이 이 반도체에 계시면서 모든 생산 과정서부터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본인이 너무 잘하니까 설명을 좀 저희가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소가 너무 강한 거로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을. 근데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방류수로 나간다는 거죠. 다만 거기서 정화를 시키겠죠. 그 혹시 제가 우리 농업정책 우리 윤성근 과장님이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어떠한 연구나 아니면 어떤 자료 수집 같은 걸 안 해보셨나요?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농업정책과장 유성근입니다. 그 수질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저희 과가 이제 실무부서가 또 아니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자료는 좀 환경과에서 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농산물 안성시에 나오는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다 피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방류수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농산물로 논밭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방류수다라는 그런 개념과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잠깐만 나오게 된다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조정주 우리 소장님도 이거는 관심을 좀 가져서 진짜 우리 시민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 이분들한테 이게 진짜 문제가 없다. 그런 걸 진짜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 아무리 무슨 사업 아무리 좋아도 잘못하다가 한 방에 다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안성시가. 한번 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환경과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인근 예를 들어서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방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같이 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과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아주 직접탄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 예, 존경하는 우리 이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협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